자, 이번 시간에는 배수의 집합과 그 다음에 대칭차 집합 그리고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남은 집합들을 다 마무리를 우선 칠 거예요. 우선은 앞에 거가 우선 충분히 잘 되어야지만 뒤에 거랑 연관시켜서 잘 되고요. 이 연산 법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연산 법칙 문제수가 많진 않은데 그 부분들 꼼꼼하게 다 해보시면서 꼭 지나오세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뒷부분도 흐트러지게 됩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는 그 배수의 집합이라는 것들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원래는 외우는 게 아닌데, 그리고 정해진 기호도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집들에 나오는 형식이 대부분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K의 배수의 모임을 집합으로 나타낸 거를 한글로 쓰기 싫으니까 보통 문제집에서 알파벳으로 약속을 해요. 일반적으로 뭐 AK라던가 뭐 NK라던가 이런 식으로 알파벳을 대표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문제는 좀 이따 볼 거고요. 자, 우리 문제집에는 지금 K의 배수의 집합을 AK라고 약속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써 있었고, 집합 AK는 K의 배수의 집합이다. 이렇게 문제 서두에 써놓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약속한 상태에서 한번 예시를 통해서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주로 두 가지 위주로만 나오는데요. 자, 어떤 거냐면 합집합하고 교집합 위주로만 나와요. 자, 만약에 이 A2와 A3의 교집합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얘는 무슨 뜻이냐면요. 2의 배수의 모임이에요. 무한집합이죠. 3의 배수의 모임이에요. 무한집합이에요. 2의 배수는 2, 4, 6, 8, 10, 12 이렇게 쭉 갈 거고요. 3의 배수는 3, 6, 9, 12 이렇게 해서 쭉 갈 거예요. 그러면 이 집합과 이 집합의 공통된 원소들은 뭐가 있죠? 직접 한번 써보면 6, 또 뭐 있어요? 12,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걔네들의 특징을 한번 보면 2의 배수기도 하고 3의 배수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공통인 거니까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이제 누구의 배수로 생각하면 되냐면 6의 배수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저희가 6의 배수들의 모임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호는 뭐라고 답을 쓴다? 우리가 A6 이렇게 쓰면 돼요. 또 해볼까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이번에는 4의 배수와 그 다음에 6의 배수의 모임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4의 배수는 4, 8, 12, 16 뭐 이렇게 있다고 하고 6의 배수는 6, 12, 18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몇 개 안 써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공통된 거 뭐 있어요? 12가 있죠. 아직 안 썼는데 4의 배수 중에 또 6의 배수인 거? 또 가다 보면 또 있지 않아요? 뭐가 나오죠 또? 24 이런 게 더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4의 배수와 6의 배수의 공통인 것들을 모아보니까 12, 24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그럼 4의 배수기도 하고 6의 배수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옛날에 좀 유식하게 말하지 않았나요?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된 배수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4와 6의 공배수들이 모이는 거야. 근데 공배수들의 모임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어떻게 배웠냐면 최소 공배수의 배수라고 이렇게 배운 거야. 그래서 4와 6의 최소 공배수, 즉 12의 배수가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공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공식으로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뭐 m의 배수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n의 배수라는 게 있어요. 이것들의 교집합은 뭐가 된다? 여기에 들어오는 숫자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공배수들의 모임이 돼요. 근데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오는 숫자는 m과 n의 최소 공배수 이렇게 해서 공식을 만들 수 있겠죠. 이해됐나요?
너무 외우려고는 안 해도 되는데 원래는 그래도 만약에 내가 문제를 좀 빨리빨리 풀고 싶다면 외우는 거고 사실은 이해하면서 그냥 푸셔도 상관없어요. 네. 뭐 교과서에 개념이 써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오케이? 자,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이번에는 한번 합집합을 한번 해볼게요. 네. 만약에 자 2의 배수와 4의 배수의 합집합?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2의 배수 2, 4, 6, 8, 10, 12 이렇게 있고 4의 배수는 4, 8, 12 이렇게 있네요. 자, 합치라는 건 모두 다 쓰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걸 모두 통틀어서 다 써야 되는데 지금 우연히 이 예제는 2의 배수가 4의 배수를 포함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합치면 더 큰 집합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는 통째로 2의 배수가 나와요. 숫자가 더 크다고 4의 배수니까 4라고 쓰는 거 아니야. 그치? 2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공통인 거니까 2의 배수지. 공통이야. 미안. 말 실수. 합집합이니까 2의 배수가 되겠죠. 그러면 쌤 알겠어요. 그러면 둘 중에 더 큰 집합이 답이겠네요. 합집합은. 맞는데 두 집합의 포함 관계가 있으면 더 큰 집합이 답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4의 배수, 자, 얘는 6의 배수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4의 배수는 4, 8, 12, 16 뭐 이렇게 있을 거고, 자, 6의 배수는 6, 12, 18, 뭐 24 뭐 이렇게 해서 있을 거 아니야. 이걸 합쳐서 한번 다 써볼까요? 합쳐서 제가 한번 써볼게요. 4, 6, 8, 12, 16, 18 뭐 이렇게 나가요. 자, 얘가 딱 뭐의 배수라고 할 수 있나요? 4, 6, 8, 12, 16, 18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한 번에 뭐라고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대신에 얘는 답으로는 못 쓰는데 딱 뭐의 배수라고는 못 쓰는데 뭐의 배수에는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뭐의 배수에는 포함이 될까요? 자, 이 위에 걸 보면서 한번 볼까요? 얘는 뭐의 배수의 일부 아니에요? 뭐의 배수의 일부? 4의 배수라고 하면 안 되죠. 6은 4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2의 배수라고는 써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맞아요. 요 집합은 2의 배수의 부분 집합이 맞습니다. 그럼 여기는 답이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닌데요? 그럼 내가 여기를 만약에 1이라고 써도 되는데 1의 배수는 모든 자연수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들은 도대체 어떤 숫자들이 올 수 있는 걸까? 예시를 한 번만 더 해보고 공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뭘로 한번 해볼까? 자, 이걸로 한번 해볼까? 이거는 자, 8의 배수와 10의 배수의 합집합이래. 한번 다 써볼게요. 8의 배수와 10의 배수. 8, 10, 16, 20, 24, 30, 32 이렇게 나가겠죠. 너무 비슷한 예제를 들었네. 딱 뭐의 배수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뭐에 포함된다, 뭐의 부분 집합이라고 쓸 수 있겠죠. 어떤 거에? 얘네들이 다 그 배수의 부분이 돼야 되는데 얼핏 보면 4가 될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은 4의 배수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은. 그치? 그래서 이거는 2의 배수에 포함됩니다. 또는 모든 자연수에 포함이 되겠죠.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번에는 어떤 걸로 해볼까요?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6의 배수와 9의 배수를 모두 다 써볼게요. 6, 9, 12, 18, 24, 27 이렇게 한번 다 써봤어요. 있는 대로 다 써봤어요. 자, 얘는 이번엔 뭐의 배수의 부분 집합일까요? 6은 안 되죠? 9 같은 게 안 되니까. 네, 3의 배수의 부분 집합입니다. 또는 그럼 A2라고 써도 돼요? 안 되죠. 2의 배수는 얘랑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A1은 되겠죠. 1의 배수는 되겠죠. 자, 즉 결론. 자, 공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자, m의 배수와 n의 배수의 합집합은 만약에 포함관계가 있으면 둘 중에 큰 녀석으로 답을 정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모두 통틀어서 얘기한다면 얘는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될까요? 아까 8, 10일 때는 2였고 4, 6일 때도 2였고 6, 9일 때는 3이었죠. 이번에는 이 숫자들이 뭘 의미하냐면 이 숫자들의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다시. 그러면 여기 1 같은 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거의 약수들도 돼서 최대 공약수와 그 약수들로 이루어진 숫자들이 가능합니다. 괜찮나요? 자, 책으로 돌아와서 풀어볼 건데 만약에 지금 너무 공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상관없이 그냥 푸시면 돼요. 공식 없이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알겠죠? 책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밑줄 한번 쳐볼까요? 자, 배수의 집합을 우리가 자 AK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볼까요? AM과 AN은 AK인데 교집합은 공통인 거잖아. 공통인 배수지. 공통인 배수. 그러니까 K는 최소공배수. 공통인과 배수인데 공통이야. 그러니까 공배수니까 최소공배수. 원래는 공배수들이 다 되는 건데 그 공배수의 최소공배수의 배수들이 배수니까 우리는 최소공배수라고 답을 쓸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이렇게 쓰는데 만약에 두 집합의 포함관계가 있대요. 만약에 AM이라는 집합이 AN을 포함하고 있으면 그 포함하고 있는 그 큰 놈이 답이 나온대요. 큰 놈이. 네. 근데 이걸 일반화를 시키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아까 공식으로 M의 배수와 N의 배수를 합친 거는 뭐라고 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때는 우리가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된다고? 포함된다. 누구의? M과 N의 최대 공약수와 그 약수. 그래서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들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의 집합에는 포함이 된다.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은가요? 자,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집합의 연산법칙이 안 되시면 이해가 안 되니까 연산법칙을 꼭 잘하고 지나오세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먼저 얘를 먼저 볼까요? 자, 2의 배수와 3의 배수. 자, 2의 배수와 3의 배수를 합치래요. 자, 공식이 떠오르지 않으면 한번 나열 한번 해볼게요. 2, 3, 4, 6, 8, 9 뭐 이런 것들이요. 딱 뭐의 배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합집합은 별로 안 좋네요. 맞아요. 합집합은 두 집합의 포함관계가 있을 때만 뭐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괄호 안에랑 괄호 밖에랑 연산이 다르네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직접 풀지 못하면 분배 법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얘를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해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A2 교 A4 괄호 다시 이렇게 해주면 A3 교 A4 하고 연결은 누구? 가운데 걸로, 괄호 안에 있는 걸로. 연습하셨죠? 우리 앞에서. 자, 얘는 2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이래요. 생각해봐요. 2, 4, 6, 8 이렇게 있고 4, 8, 12, 12 이렇게 있고 공통된 건 누구지? 공통된 건 4의 배수지. 괜찮아요? 느끼라고 일부러 공식은 안 썼어요. 공식은 둘이 최소 공배수 쓰는 거예요. 2와 4의 최소 공배수 4가 맞아요. 자, 옆에는 글씨가 잘 안 보이네.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 한번 써봐도 괜찮아. 3의 배수 3, 6, 9, 12 뭐 이렇게 있고 4의 배수 4, 8, 12 이렇게 있고. 자, 공통된 거 뭐 있지? 12 보이네. 근데 그 다음에도 3의 배수니까 4의 배수니까 당연히 12의 배수들은 다 공통으로 배수가 되지. 그래서 얘는 12의 배수라고 쓸 수 있어요. 공식으로 외운 사람들은 어떻게? 3과 4의 최소 공배수니까 12. 교집합은 공식이 있잖아. 최소 공배수. 그치? 자, 그 다음 뭐 하라고? 둘이 합치래요. 자, 합치는 건 더 큰 놈이 나오는 건데 4의 배수 써봐요. 이해가 안 되면 12의 배수 써봐요. 얘를 합치래.
합치면 뭐가 나오지? 4의 배수가 12의 배수를 포함하잖아. 이제 그러니까 더 큰 놈이 나온다고 합집하면. 그래서 A4 이렇게 나오는 거죠. 괜찮아요? 자, K의 배수의 집합을 자 AK라고 할 때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옆으로 와볼까요? 그러니까 합집합은 언제만 가능하냐면 포함 관계가 있을 때만. 공식으로 따지자면 교집합은 최소 공배수, 공통인 배수니까 최소 공배수. 오케이? 자, 옆에 2번도 한번 해봅시다. 자, 6의 배수와 12의 배수. 자, 아직은 계속 써보라고 하고 싶어요. 12의 배수 합치면 다 쓰는 거잖아. 그러면 이 안에 어차피 얘가 다 들어가니까 합치면 얘만 답이 되겠지. 그러니까 더 큰 놈이 답이라고. 6의 배수가 더 큰 놈이야. 그치? 자, 오른쪽 거는 자 9의 배수 뭐 이런 거고 18의 배수 이런 건데 누가 누굴 포함하지? 맞아. 9의 배수가 18의 배수를 포함하니까 더 큰 놈이 나오는 거야. 합치면 9의 배수가 되는 거지. 다시 그 두 개를 뭐하라 그랬어? 교집합. 교집합은 편안해. 공통인 배수잖아. 6의 배수기도 하고 9의 배수기도 한 거. 공통된 원수 어떤 것들 있지? 뭐 18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그래서 6의 배수기도 하고 9의 배수기도 한 거 우리 최소 공배수라고 외워도 되지. 그치? 6과 9의 최소 공배수 18의 배수들이 된다라는 게 공식이 됐습니다. 네. 너무 외우진 않으셔도 돼요. 근데 하지만 이해는 돼야 돼요. 이해는 하고 나머지 문제 밑에 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연산법칙이 약간 같이 따라줘야겠죠? 앞에 거를 아셔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번엔 두 번째 카테고리. 자, 기지개 한번 피시고 네. 자, 물도 한 잔 마시면서 네. 영상을 오래 볼 때는 자꾸 눈이 침침해질 수 있으니까 눈도 한번 꼭 감았다가 기지개도 한번 폈다가 자, 그런 자세를 하시고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자, 대칭 차집합이에요. 자, 이런 명칭은 원래 없어요. 네. 그냥 문제집들에서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 공식을 뭐 어떻게 막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한번 어떤 것들을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지 두 집합의 대칭 차집합 한번 기호로 한번 써볼게요. 자, 가장 대표적인 모양입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A 차집합 B, 자, 순수한 A죠? 자, B 차집합 A, 순수한 B예요. 그 두 개를 합치니까 자, 요런 모습이 됐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뭔가 서로 뺐는데 대칭적으로 뺀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칭 차집합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나봐요. 네. 그러면 요 그림을 보고 다른 방법으로 나타낼 방법은 없을까요? 이거를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선은 제 생각에는 색칠이 거의 다 돼 있으니까 A, B를 합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운데 구멍만 내면 되죠. 거기만 빼면 되니까 공통된 걸 빼주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시험 문제가 두 가지 형식으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자, 이런 그림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너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관련된 연산이구나. 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시험 문제가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이 위에 걸로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 아래 걸로 풀기를 더 원하긴 하는데 개인 취향이라서 상관은 없어요. 네, 상관없는데 이 기호가 두 개만 나왔을 때는 사실은 위에 걸로 푸나 밑에 걸로 푸나 헷갈리지 않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문자가 3개 이상 되거나 연산을 여러 번 해야 된다 그러면 밑에 게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해본 결과 위에 거보다는 아래 거 쪽이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느낌이었어요. 어차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거거든요. 자,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대칭 차집합을 A, B의 대칭 차집합을 기호로 한번 약속 한번 해봅시다. 보통 문제에서 뭐 이렇게 동그라미라든가 별이라든가 뭐 이런 모습으로 막 기타 등등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서 약속을 한번 해볼게요. 자, A 동그라미 B를 이런 연산을 새롭게 정의를 해서
자, 이거라고 약속했다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자, 몇 가지 한번 해볼게요. 먼저 자, U와 A를 대칭 차집합하면 뭐가 나오네요. 자, 처음에는 한번 이 느낌 한번 따라가 볼게요. 요거는 문제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색칠 한번 해놓고 한번 따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U 대칭 차집합 A는 뭐냐면 서로 엇갈려서 뺀 거예요. 자, 전체에서 A를 빼면 뭐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A가 아닌 거니까 A 여집합. 그다음 A에서 전체를 빼면 전체라는 건 전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부분에서 전체를 빼면 아무것도 안 남죠. 그래서 뭐가 나와요? 자, A 여집합이 나와요. 지금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런 식의 느낌이구나. 자, 그러면 이번엔 뭐 한번 해볼까? 자, A랑 대칭 차집합 A 여집합을 한번 해볼까, 이번엔 그러면? 자, 대칭 차집합이란 건 줄이 엇갈려서 빼는 거예요. 얘에서 얘 빼보고 뒤에 거에서 앞에 걸 한번 빼봐요. 네, 서로 엇갈려서 빼는 거예요. 그러면 A에서 A 여집합을 빼면 뭐가 되지? 벌써부터 헷갈리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도 되는데, 자, 연산법칙 우리 연습한 김에 연산법칙 기억해 볼까요? 우리 차집합 나오면 어떻게 바꾸기로 했지? 차집합? 맞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꾸기로 했죠. 자, 뒤에 것도 한번 해볼까요? 차집합이 나오면 어떻게 해? 교집합의 여집합.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A랑 A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였지? A였지. A와 A의 교집합은 뭐야 그냥? A야, 맞아. 그럼 A 여집합과 A 여집합의 교집합은 같은 것끼리 공통인 거는 그대로죠. 네. 자, 그거를 뭐 하래요? 합치래요. A와 A가 아닌 걸 합치면 뭐가 되죠? 네, 전체가 됩니다. 네. 이걸 다 외우라는 뜻으로 하는 건 아니고 뭐가 나올지 몰라요. 무궁무진해요. 그 무궁무진한 걸 다 해볼 수는 없고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냥 여기 문제 보고 넣어보면 되는데 뭘 이걸 그럼 외울 것도 없고 이해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자, 한번 지어보고 실제 난이도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나오냐면 연산이 한 번만 나오면 안 어려워요. 연산이 2개씩 나오니까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자, A 연산 B 연산 C를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자, 우리 집합 3개 그릴 때 어떻게 그렸었더라? 자, 하나 깔고 위에 깔고 밑에 2개로 서포트 한번 해주고. 그러면 우선 대칭 차집합을 2번 하래. 근데 이걸 한 번에 암산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앞에 거 2개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거 2개 한 것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디다 색칠해야 될까? 아까 A 대칭 차집합 B, A에서 B 뺀 거랑 B에서 A 뺀 거랑 합친 거지, 그지? 자, 이 그림에 이 그림 잘 기억해야 돼요. 대칭 차집합. 자, 이번에는 C예요, C. C니까 C에다 색칠하죠. 자, 근데 이제 이 2 그림을 자, 요 대칭 차집합 하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얘에서 얘 뺀 거랑 얘에서 얘 뺀 거를 합치란 뜻이에요, 원래. 오케이? 그러면 이제 또 한번 해볼게. 헷갈린다고, 이게 엄청. 자, 요거에서 요거 먼저 빼볼까? 요 앞에 그림에서 뒤에 거 한번 빼볼까? 이 앞에 있는 그림에서 뒤에 있는 부분을 없애면 어디가 남는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왼쪽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을 없애는 거야. 색칠한 부분을 없애면 여기가 남아요. 아까 원래 왼쪽엔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빼내가니까 없어지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 거 뺀 거 이거 그림이랑 다시
이번엔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걸 빼야 되잖아. 얘에서 얘를 뺀 거를 여기다 그려야 돼. 얘에서 얘를 뺀다. 오른쪽 거에서 왼쪽 빼는 거야. 그럼 C에서 왼쪽이 아까 있던 그림을 빼는 거야. 빼면 어디가 남아? 여기가 남지. 왜? 여기는 없어지잖아. 빼내갔으니까. 그러면 서로 뺀 거를 뭐 하는 거였지, 둘이? 합치는 게 대칭 차집합이라고. 그럼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걸 모두 다 색칠하는 거니까 이 정답은 여기 색칠, 왼쪽에 있는 그림도 색칠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색칠하면 자 이렇게 돼요. 괜찮아요? 선생님 그럼 그냥 이거 어려운데 요 그림 하나 3개짜리 나오는 거 외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외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괄호치고 또 뭐가 더 있고 또 뭐가 더 있을 수 있어서 절대로 외울 수 없습니다. 자, 이건 지금 어떻게 한번 해본 거지? 둘이 뺀 것끼리 합치는 걸로 한번 해본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두 번째 원하는 건 뭐냐면 한번 비교 한번 해봐. 내가 뭐가 더 좋다고 얘기하면 안 돼. 자, 아까 다 지워보고 처음부터 다시. 그럼 다시. 그러면 아까 대칭차 집합을 어떻게 이해해도 된다고? 얘를 똑같은 거를 둘이 합친 거에서 둘이 겹치는 데를 빼는 거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오케이? 자, 이 개념으로 한번 얘를 한번 봐봐봐. 개인 취향에 따라서 위에 게 더 쉽다는 애들도 있어. 자, 그럼 요 그림 그리면 어떻게 되지? 요 그림 그리면 A, B를 합친 거에서 겹친 거 이만큼은 빼니까 합친 거에서 겹치는데 빼면 이만큼이 남죠? 네. 자, 대칭 차집합. 자, C는 여기다 똑같이 그릴게요, 그냥. 네. C는 여기다 그릴게요. 자, 그러면 대칭 차집합 하라는 게 뭔 뜻이라고? 우리 이번엔 두 번째 걸로 두 그림을 합친 거에서 겹쳐진 데만 빼는 거야. 자, 겹치는 데가 어딘지 보여요? 겹치는 데가 왼쪽 그림에도 있고 오른쪽 그림에도 있는 부분 여기인 거 보여요? 여기 이쪽 요만큼 동그라미 친데 거기만 빼고 여기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거 다 색칠하는 거야. 거기만 빼고 색칠하니까 여기랑 여기가 답이 되는 거지. 내가 그림을 못 그려서 이렇게 지금 예쁘게 안 나와. 자, 나는 개인적으로 밑에 게 편한데 어떤 학생들은 위에 게 편하다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꼭 밑에 걸로 해라 이게 아니고요. 위에 거 아래 거 중에 둘 중에 하나로만 난 두 개가 똑같은 말인데 나는 좀 더 나은 쪽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다.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기 좀 어려워해서. 자, 이번에는 그러면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다시. 자, A 대칭차 집합 B를 자, 나는 이걸 더 선호하니까 나는 이걸로 하는데 상관없어요. 문제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자, 합친 거에서 겹치는 걸 빼래요. 자, 그랬는데 만약에 자, 이렇게 나왔어요. 연산이 한 번 나오진 않아요. 연산이 2개짜리로 나오면 이제 우리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를 먼저 그리면 둘이 합친 거에서 겹치는데 빼니까 이거죠. 자, 얘는 그냥 A니까 그냥 A예요. 그 결과를 대칭 차집합을 하래요. 이 동그라미라는 기호가 대칭 차집합이라는 기호 약속된 건 아니고요. 그냥 문제에 써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대칭 차집합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 어떻게 기억한다? 두 영역을 합친 다음에 겹치는 데를 빼라고요. 지금 얘네들의 겹치는 데가 어딘지 보여요? 겹치는 데가 중요한 거예요. 겹치는 데 이 부분이 겹치는 거 보입니까? 그러면 이 겹치는 부분만 빼고 왼쪽 오른쪽에 색칠된 걸 모두 다 색칠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색칠해야 되고 여기도 색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정답이 됩니다. 네. 자, 이해가 될까요? 자, 대칭차집합 좀 만만하지 않습니다. 교과서에서 문제만 읽고 발전 문제에 실제로 개념은 아무것도 써있지 않아요.
자, 두 개 서로 뺀 거를 합치는 것도 대칭차집합이에요. 또는 합집합에서 공통된 걸 뺀 방법도 괜찮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 모두 이용해 보시면서 자, 이쪽으로 와서 한번 볼게요. 자, 밑줄 정도는 한번 치고 지나갈까요, 그래도? 자, 대칭차집합 어떤 거? 이렇게 서로 뺀 거를 합친 거 또는 합집합에서 교집합 뺀 거. 자, 둘 중에 아무거나로 기억해도 돼요. 그래서 밑에 건 뭐예요?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꾼 것 뿐이라서 뭐 얘는 외우는 건 아니고요. 이 둘 중에 하나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오케이? 그리고 지금 교환 법칙은 왜 되죠? 생각해봐. 여기서 만약에 내가 B합 A에서 B교 A를 뺀다고 쳐봐. 그러면 A합 B나 B합 A나 똑같고 A교 B나 B교 A나 똑같은데 뭔 상관이야? 똑같이 교환 법칙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은 왜 돼요? 이거는 증명을 해야죠. 원래는 그림으로 그려서 한번 해봐야 되는데 우리 아까 요거 앞에 거 했던 거 기억나요? 아까? 앞에 한번 돌려보시면 기억날 텐데 뭔가 되게 예쁜 모양이었어요. 뭔가 대칭적으로 생긴 모양. 이런 모양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알파벳 순서가 뭐 이게 A, B, C가 바뀌어도 돌려가도 다 어때요? 그림이 완전 대칭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미 해본 결과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요 기호 세모라는 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요 세모는 막 아까 내가 얘기했던 동그라미, 별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세모는 외우지 마시고 이런 대칭차집합이 이런 거다. 자, 이런 걸 보면서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알겠죠? 자, 밑으로 와볼게요. 자,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봐라. 자, 특강 1번 문제네요. 하나씩 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자, 이거 서로 뺀 거. 자, 둘 중에 편한 걸로 푸세요. 오케이? 자, 저는 상상하는 게 차집합이 이게 원래 벤 다이어그램에서도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합집합, 교집합은 안 헷갈리죠. 합집합은 다고, 교집합은 겹치는 거니까 웬만하면 저는 오른쪽으로 해석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밑에 거 풀 때 왼쪽 거든 오른쪽 거든 상관없어요. 스스로 잘 되는 걸로 하는 거야. 자, 이거 대칭차집합 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둘이 합친 거에서 둘이 겹치는 거를 빼볼 거예요. 자, 둘이 합치면 뭐가 되지? A랑 A가 아닌 걸 합치면 맞아요. 전체가 되고요. 자, A랑 A가 아닌 거에 공통인 거는 없죠. 앞에 거 연습 지금 안 돼 있으면 지금 못 알아들어요. 그죠? 그래서 전체에서 아무것도 없는 걸 빼면 전체가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괜찮나요? 자, 니은도 볼게요. 자, 대칭차집합하라는 건 뭐 하라는 거라고? 둘이 합친 거에서 둘이 공통된 걸 빼는 거야. 자,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전체랑 공집합이랑 합치면 뭐가 되고? 전체와 아무것도 없는 거에 공통된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 따라서 둘이 빼면 뭐가 돼? 전체에서 아무것도 없는 걸 빼면 전체. 그래서 전체가 돼야 되니까 틀렸고요. 자, 이번엔 얘를 약간 암산 한번 해볼까요? 둘이 뭐 한 거에서? 합집합한 거에서 둘이 교집합한 걸 빼는 거지. 자, A랑 공집합이랑 합하면 뭐가 되고? A랑 아무것도 없는 거랑 교집합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A에서 공집합 빼니까 뭐가 돼? A 정답. 자, 점점 속도를 붙여볼게요. 합집합한 거에서 교집합한 거 빼라 그랬잖아. A랑 A 합치면 뭐가 되고? A랑 A랑 공통된 거는 A. 따라서 빼니까 아무것도 없고. 자, 좀 빠르면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자, 얘도 합친 거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잖아. 자, 둘이 합치면 전체랑 합치면 무조건 큰 놈 전체. 교집합은 둘이 공통된 거니까 작은 놈 A. 전체에서 A를 빼면 뭐가 된다? A가 아닌 녀석. 자, 그래서 미음도 맞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한쪽 문제이지만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들이에요. 지금 앞에서 배웠던 배수집합 문제도 교과서에서 심화 문제 쪽에 있고요. 이쪽 대칭차 집합 문제도 교과서에서 이렇게 발전 문제, 심화 문제 쪽에 있으니까 얘네들을 한번 잘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새롭게 정리된 집합을 알고 지나가면 돼요. 자, 우선 잠깐 물 한 잔 먹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잠깐 껐다가 기지개도 한번 피고 나머지 내용 마저 정리하면서 집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